우리 집에 성 주신 오월입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 닮았지요. 집을 아주 잘 지킨답니다. 그래서 성주신으로 직책을 주었습니다. 목줄을 풀어놔도 대문 밖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가수원과 마당을 누비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오라! 금방 탁 쳐다보죠. 안녕! 거실 창 때문에 밖에서는 아마 많이 잘 안 보일 겁니다. 오리 안녕! 성주님 잘 주무셨어요? 무슨 소리는 들리는데 뚜렷하게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자, 오늘은 집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집터. 집은 어쨌든 불안하면 안 되겠죠. 집터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피해야 되냐 그러면은 일단 물이 많이 치면 안 되겠죠. 집중호우가 오고 하면은 집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뒤쪽에 토사가 있는 경사가 급한 곳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사리밭이 있다든지, 고사리밭에는 다른 나무는 없고 고사리밖에 없는데 고사리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아주 큰 물이 그대로 쓸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사리밭 밑에는 종종 흙이 많이 쓸려 내려와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이 너무 가까운 것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흐르는 것은 에너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사람 사이에 오가는 감정도 파장이 있죠. 그래서 자연의 이치 중에 흐르는 모든 것은 자기 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계곡의 물도 그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졸졸졸 흐르면 괜찮은데 이게 콸콸콸이라든지 쏴쏴 흐르면은 그 주변에 에너지 파장이 형성되어서 계속 쓸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이틀, 2, 3일 펜션이라든지 그래서 도시에 있던 스트레스를 안고 민박을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죠. 왜냐 그러면 그 응어리라든지 그런 스트레스를 싹 씻어주니까 개운하니 좋은데 평생 1년 12달 사는 집을 계곡 옆에 살면서 밤새도록 그 물소리를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에너지가 기운이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치로 바다를 아무 그 섬이라든지 이런 경계가 없는 바다만 보이는 곳도 그래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기운이 그대로 막힘없이 그대로 쓸려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당 앞에 차나무도 전부 다 우리 집이지만은 경계를 두어서 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라는 것은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도 또한 물길하고 똑같습니다. 풍수에서 길도 물로 보기 때문에 흐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큰 길이 있는 게 좋지를 않습니다. 특히 길 밑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차 소음도 많이 나기 때문에 길 밑에 있는 경우에는 좋지 않고, 그리고 집 뒤로 또 길이 있어서 내가 누워 있는데 머리맡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하고 안 좋겠죠. 그래서 집 뒤로 길이 있는 것도 좋지 않고, 집 가까이에 큰 길이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단지 시골의 그 오솔길이라든지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작은 길이 있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과도하게 차가 다닌다든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을 할 때는 물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마당에 대한 이제 구배죠. 마당이 집 쪽으로 구배가 되어서는 큰일 나겠죠. 집 밖으로 빗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도록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문이 집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집에서 대문 쪽으로 흘러나가도록 경사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물을 배수에 관심을 써야 되고, 특히 집 뒤에 축대가 있지 않습니까? 축대가 있으면은 그 축대 위에 물들이 그대로 몰려서 축대 밑에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월이 지나면은 축대가 집안이 약해지게 되고 축대가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대를 하는 경우에는 축대 밑에 꼭 유공관을 묻어서 그 물을 빼내줘야 됩니다. 유공관이라는 것은 구멍이 있는 관을 말하는 건데, 토목공사 할 때 이건 빼먹지 말고 꼭 이걸 설치를 해야만이 축대가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크기는 25평 이내가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아파트 40평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25평 살 수 있느냐,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시골의 집은 본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채도 있고, 그 다음에 창고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모든 게 아파트 안에 존재하는데, 시골집은 다른 부속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본체 건물은 25평만 넘지 않는 게 좋고, 그래서 2층 집은 비효율적입니다. 건축비도 많이 들 뿐더러 계단 오르내리기도 쉽지 않고 난방에도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2층 집은 보기는 좋지만은 도시적인 생각으로 2층을 선호하게 되는데, 지으신 분들은 대개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2층이나 다락을 원하시면은 층고를 높여서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다락방을 넣으면은 그걸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을 때 물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벽에 있는 결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로를 막기 위해서 지금 요 거실창 있죠. 거실창도 투페어, 그러니까 이중 유리죠. 단열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공기청입니다. 그래서 유리를 하나로 하지 말고 2중 내지 요즘은 3중까지 나오죠. 3중 유리를 해서 바깥 기온과 집 내부의 온도 차이를 최대한 줄여서 갤로가 없게 만들어주는 게 벽의 부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벽 속에 들어가 있는 엑셀관, 그러니까 화장실에 수전이라든지 변기라든지 또 주방에 물이 나오게 하는 경우 벽을 타고 엑셀을 설치하게 되는데,
그 엑셀관이 특히 찬물관인 경우에는 여름에 벽은 따뜻한데 찬물이 오게 되면은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로가 벽에 그대로 스며들게 되고, 그래서 곰팡이도 피게 되고 벽이 허약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엑셀관을 설치할 때 꼭 그 보온할 수 있는 그런 피복제가 있습니다. 이걸 싸고 엑셀관을 설치해야만이 나중에 벽을 다시 부수고 재설치하는 경우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물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큰 계곡옆은 피해라. 그 다음에 구배를 잘 잡아라. 그 다음에 축대 밑에 유공간을 묻어라. 그 다음에 결로를 방지하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라. 오늘은 집 짓는 데 있어서 특히 물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